여러분, 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는 절대 눈가 주름을 집에서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지 않을까요? 왜 수백만 원짜리 보톡스와 레이저 시술만 권할까요? 안타깝게도 환자가 줄어들면 이익도 줄어드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바나나 껍질 하나만으로도 까마귀발 주름을 지울 수 있다는 사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에서 32년간 환자들의 피부를 지켜온 피부과 전문의 김선영입니다. 제 진료실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의 하소연은 늘 같습니다. 원장님, 아이크림만 벌써 10개도 넘게 써봤어요. 백화점에서 100만 원짜리 고농축 세럼도 발라봤고요. 그런데 왜 제 눈가 주름은 오히려 더 깊어지기만 할까요? 웃을 때마다 거울에 비친 제 눈가가 너무 싫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의 눈과 피부 세포가 극심한 영양 결핍으로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가 주름은 단순히 웃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 주변의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습니다. 정확히 0.5mm, 다른 부위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만 5천 번 눈을 깜빡입니다. 이 얇은 피부가 하루에 1만 5천 번씩 접혔다 펴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공급 없이 혹사당한 눈과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으로 새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부 세포가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입니다.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매일 아침 먹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 하나로 죽어가던 눈가 피부 세포를 깨우고 10년은 젊어 보이는 눈매를 되찾게 만드는 병원에서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황금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미 저희 병원 환자 중에서도 5년간 눈가 주름 때문에 사진 찍기를 거부하던 58세 여성분이 이 방법을 석 달 실천하시고는 원장님, 거울 속 제 눈이 믿기지 않습니다. 웃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다시 깨달았어요 라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평생 헛돈을 쓰며 화장품 회사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당신의 부엌에서 바나나 한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눈가 주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1만 5천 번씩 더 깊게 파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신다면 당신의 세월은 눈가에서부터 거꾸로 흐르기 시작할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가볍게 눌러주시고 들으실 준비가 되셨으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이제부터 당신의 눈과 나이를 되돌리는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58비 되신 박지혜님의 사연입니다. 지혜님은 한때 동네에서 소문난 미인이셨습니다. 특히 눈이 크고 또렷해서 웃을 때마다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예쁘게 접히는 것이 매력 포인트였죠. 친구들과 카페에 가서도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도 사진 찍는 것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올리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이 하루의 낙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지혜님은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가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웃을 때만 생기던 가는 선이었습니다. 표정 주름이니까 괜찮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점점 깊어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웃지 않아도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는 더 푸석하고 처져 보였습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 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직원은 120만 원짜리 아이크림을 권했습니다. 이 제품은 스위스 알프스 빙하수로 만들었고 레티놀이 고농축되어 있어요. 할리우드 스타들도 쓰는 거예요. 지혜님은 고민 끝에 그 아이크림을 샀습니다. 한 달치 생활비를 쪼개서 말입니다. 밤마다 정성스럽게 두드려 발랐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눈가 주름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건조해지고 예민해진 것 같았습니다. 피부과에도 가봤습니다. 의사는 보톡스 맞으시면 됩니다. 시술 한 번에 50만 원이고 6개월마다 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지혜님은 주저했습니다. 평생 6개월마다 50만 원을 쓴다는 것도 부담이었지만 무엇보다 주사 바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인공적으로 근육을 마비시킨다는 것이 찝찝했습니다. 그렇게 고민만 하던 어느 날 딸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습니다. 지혜님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신부 어머니로 단상에 서는데 이 눈과 주름으로 어떻게 서지? 사진은 또 얼마나 많이 찍는데? 그날 밤 지혜님은 거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빨리 늙어버린 걸까? 웃는 것조차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네. 딸의 결혼식을 3개월 앞두고 지혜님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딸아이 결혼식에 예쁜 엄마로 서고 싶어요. 그런데 제 눈가를 보세요. 제가 웃으면 주름이 더 깊어져서 웃는 것도 무서워요. 평생 밝게 웃으며 살았는데 이제는 웃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 절실한 목소리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눈가 주름이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은 자신감을 잃고 표정을 억제하고 스스로를 감추게 만드는 깊은 마음의 상처로 이어집니다. 웃는 것이 두렵다는 말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혜님처럼 거울 앞에서 사진기 앞에서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웃고 싶은데 눈가 주름이 신경 쓰여 억지로 표정을 관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혜님을 딸의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답게 웃게 만든 바나나 껍질 한 조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미소도 되찾아 줄 것입니다. 저는 지혜님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잡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값비싼 보톡스나 레이저 시술 대신 아주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지혜님, 오늘부터 딱 석 달만 아침에 세수하기 전에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해 보십시오.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딸의 결혼식까지 시간도 충분합니다. 속는 셈 치고 시작해 보시는 겁니다. 지혜님은 제 말에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법의 주인공이 바로 매일 아침 먹고 버리는 바나나 껍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바나나 껍질이요?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껍질을 눈가에 바르라고요?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단 말입니까?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마저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120만 원짜리 아이크림도 소용없었는데 바나나 껍질이라니. 저는 지혜님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32년간 수천 명의 눈가 주름 환자를 치료하며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눈가 피부에는 고가의 인공 화학 성분보다 자연이 만든 생명 에너지가 훨씬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 안쪽의 하얀 부분에는 루테인, 비타민어, 비타민이, 칼륨이 과육보다 훨씬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눈가의 얇고 약한 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가장 완벽한 영양 성분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아이크림보다 이 바나나 껍질 한 조각이 지혜님의 눈가에는 지금 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 진지한 말투에 지혜님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 뒤 딸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날 제 진료실 문이 활짝 열리더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지혜님이었습니다. 칙칙하고 푸석했던 눈가는 어디 가고 촉촉한 윤기가 흐르는 밝은 눈매를 하고 계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분의 미소였습니다. 주름이 신경 쓰여 조심스럽게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이 초승달 모양으로 활짝 웃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석 달 전만 해도 웃는 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아침에 일어나도 눈가가 푸석하지 않고 촉촉해요. 그리고 보세요. 이 눈가 주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정말로 얼마나 옅어졌는지 몰라요.
어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요즘 왜 이렇게 환해졌어? 20년 전 우리 결혼식 때 모습 같아 라고요. 원장님, 딸 결혼식에 자신 있게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웃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껏요. 그날 이후 지혜님은 딸의 결혼식에서 가장 아름답게 웃으셨다고 합니다. 결혼식 사진을 가져오셨는데 정말 눈가가 환하고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신부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언니 같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게 원장님 덕분에 잃어버린 10년과 웃음을 되찾았어요 라며 직접 만든 바나나 케이크를 선물로 주고 가셨습니다. 바나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도대체 그 평범한 바나나 껍질 속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었기에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눈부시게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돈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제가 32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은 눈과 주름 회복의 핵심 원리입니다. 잠시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자, 지금부터 여러분의 눈가가 왜 하루가 다르게 늙어갈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왜 값비싼 아이크림이 소용없었는지, 그리고 왜 바나나 껍질이 유일한 해답인지를 깨닫게 되실 겁니다. 먼저 왜 눈과 주름이 다른 부위보다 빨리 깊게 생기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이유, 눈과 피부의 두께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눈과 피부는 0.5m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얇은지 아십니까? A4 용지 한 장이 0.1mm입니다. 눈가 피부는 A4 용지 5장 두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게다가 눈가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습니다. 피지선은 피부에 기름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눈가에는 이 피지선이 다른 부위의 10분의 1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가 피부는 얇은 데다가 스스로를 보호할 기름막도 없으니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고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눈 깜빡임의 횟수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평균 1만 5천 번 눈을 깜빡입니다. 1분에 약 15회에서 20회 정도입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과 피부는 접혔다 펴집니다. 종이를 같은 부분에서 1만 5천 번 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이 가고 찢어지겠죠. 우리 눈과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1만 5천 번씩 접히고 펴지면서 콜라겐 섬유가 끊어지고 주름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알륜근의 퇴화입니다. 눈 주위를 둥글게 감싸고 있는 근육을 알륜근이라고 합니다. 이 근육이 눈과 피부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이 근육의 탄력이 떨어집니다. 20대에는 알륜근이 탱탱하게 눈과 피부를 받쳐주지만 50대가 되면 근육 탄력이 40% 이상 감소합니다. 근육이 처지니 그 위에 있는 피부도 함께 처지면서 주름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붕괴입니다. 우리 피부 속 진피층에는 콜라겐이라는 기둥과 엘라스틴이라는 스프링이 그물처럼 얽혀 피부를 탱탱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5세부터 해마다 콜라겐은 1%씩 감소합니다. 5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아서 콜라겐 층도 얇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감소해도 바로 주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유, 자외선과 스마트폰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이것을 광노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45시간 봅니다. 화면을 볼 때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집중합니다. 이때 눈가 근육은 긴장 상태가 됩니다. 45시간 동안 눈가 근육이 긴장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영양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눈과 피부 세포는 굶주리고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빨리 늙는 부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값비싼 아이크림을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열린 피부과 학회에 갔다가 평생을 화장품 성분만 연구해 오신 아주 저명한 생화학 교수님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바나나 껍질을 처방한다고 하니 그분께서 무릎을 탁 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원장, 제대로 된 처방을 하고 있구려. 제가 30년간 화장품 성분을 연구했지만 눈과 주름에는 바나나 껍질만 한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첫째, 바나나 껍질 안쪽에는 루테인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은 눈가 피부 세포를 자외선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합니다. 둘째, 비타민 A와 레티놀이 천연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레티놀은 농도가 높으면 피부를 자극하지만 바나나의 천연 레티놀은 순하면서도 콜라겐 생성을 촉진합니다. 셋째,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세포막을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눈가처럼 얇고 약한 피부에는 이 장벽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넷째,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은 피부 세포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눈가는 피지선이 적어 건조하기 쉬운데 칼륨이 수분을 붙잡아 주는 겁니다. 다섯째, 바나나 껍질의 섬유질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합니다. 눈가에 묵은 각질이 쌓이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침투하지 못합니다. 바나나 껍질로 부드럽게 문지르면 각질이 자연스럽게 제거되면서 영양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여섯째, 천연 오일 성분이 있습니다. 눈가는 피지가 적으니 외부에서 기름막을 보충해 줘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에 천연 오일이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 수분 증발을 막아줍니다. 그 교수님의 명쾌한 설명은 제 확신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단순히 버려지는 쓰레기가 아닙니다. 자연이 눈가 주름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준 가장 완벽한 영양 캡슐인 것입니다. 루테인이 자외선 손상을 막고 비타민 A가 콜라겐을 만들고 비타민 E가 피부 장벽을 세우고 칼륨이 수분을 가두고 섬유질이 각질을 제거하고 천연 오일이 보호막을 씌웁니다. 이 6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눈가의 얇고 약한 피부가 다시 생명력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아이크림은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그 아이크림에는 화학적으로 합성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분자 크기가 커서 눈가의 얇은 피부를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방부제, 향료, 유화제 같은 첨가물이 오히려 예민한 눈과 피부를 자극합니다. 반면 바나나 껍질은 100% 천연 성분입니다. 분자가 작아서 침투력이 뛰어나고 자극 물질이 전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나나 껍질의 성분들은 살아있는 효소와 함께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화장품의 성분은 죽은 성분입니다. 하지만 바나나 껍질은 방금 벗긴 것이라면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에너지가 죽어가던 눈과 피부 세포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왜 피부과와 화장품 회사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지 말입니다. 바나나 껍질은 특허를 낼 수도 없고 브랜드를 만들 수도 없고 마진을 남길 수도 없습니다. 환자들이 집에서 바나나 껍질로 눈가 주름을 해결하면 보톡스 시술은 필요 없어집니다. 고가의 아이크림도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32년간 환자들의 눈물을 봐왔습니다. 수백만 원을 쓰고도 효과를 보지 못해 절망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부엌에 잠자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100만 원짜리 아이크림보다 더 위대한 황금, 영양 캡슐로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낱낱이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이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순서와 방법을 정확히 지키셔야 그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말을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이 마사지는 반드시 아침에 세수하기 전 맨 얼굴에 하셔야 합니다. 밤사이 우리 눈가 피부에는 얇은 유분막과 함께 약간의 노폐물이 쌓여 있습니다.
이 상태가 바나나 껍질에 좋은 성분이 피부에 가장 부드럽게 스며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 단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더러운 손으로 눈가를 만지는 것은 피부에 독을 바르는 것과 같습니다. 따뜻한 물에 비누로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씻어 주십시오. 특히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눈가는 워낙 예민한 부위라 조금만 불결해도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 바나나를 준비합니다. 바나나는 어떤 바나나든 상관없지만 가능하면 유기농 바나나가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나나의 숙성도입니다. 너무 덜 익은 초록색 바나나는 피하세요. 성분이 아직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익어서 껍질에 검은 반점이 많은 바나나도 피하세요. 과하게 익으면 당분만 많고 영양소는 파괴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란색의 검은 반점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는 바나나입니다. 이때가 영양소가 가장 풍부하고 피부 흡수율도 최고입니다. 바나나 한 개를 준비해서 껍질을 벗깁니다. 과육은 드시고 껍질만 남겨두세요. 껍질을 손가락 2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냅니다. 이 정도면 눈가 전체를 케어하기에 충분합니다. 세 번째 단계, 바나나 껍질의 안쪽 하얀 부분을 확인합니다. 껍질을 보시면 안쪽에 하얗고 부드러운 과육이 약간 붙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하얀 부분에 루테인, 비타민, 칼륨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만약 껍질을 벗길 때 과육이 너무 깨끗하게 떨어져서 하얀 부분이 별로 없다면 껍질 안쪽 자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단계, 눈가 전체에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먼저 오른쪽 눈가부터 시작합니다. 바나나 껍질의 안쪽 면을 눈 아래부터 시작해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문질러 줍니다. 눈 아래, 눈꼬리, 눈 위, 눈썹 아래 순서로 눈 전체를 감싸듯이 마사지합니다. 절대로 세게 문지르시면 안 됩니다. 깃털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쓰다듬듯이 문질러야 합니다. 눈가 피부는 얇기 때문에 강한 압력은 오히려 손상을 줍니다. 부드러운 터치만으로도 바나나의 영양분은 충분히 흡수됩니다. 특히 눈 아래 다크서클 부분과 눈꼬리 주름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들여 문질러 주세요. 이 부분이 가장 영양이 필요한 곳입니다. 오른쪽 눈이 끝나면 왼쪽 눈도 같은 방식으로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바나나 껍질의 하얀 부분이 눈가에 얇게 발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3분간 더 정밀하게 마사지합니다. 바나나 껍질로 한번 쭉 문질렀다고 끝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바나나 껍질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이용한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양손에 약지를 사용합니다. 약지는 5손가락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눈가처럼 예민한 부위를 만질 때 가장 적합합니다. 먼저 눈 아래 마사지입니다. 약지를 눈 안쪽 코 옆에 대고 눈 아래를 따라 눈꼬리까지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드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쓸어야 합니다. 이 동작을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눈꼬리 주름 마사지입니다. 까마 기발이라고 불리는 이 주름은 눈을 감싸듯이 생깁니다. 약지로 눈꼬리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마치 주름을 펴서 귀 쪽으로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동작도 10회 반복합니다. 다음은 눈 위 마사지입니다. 눈썹 바로 아래 눈두덩이 부분입니다. 이곳도 나이가 들면 처지고 주름이 생깁니다. 약지를 눈썹 안쪽에 대고 눈썹을 따라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줍니다. 이 동작도 10회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눈 전체를 감싸는 마사지입니다. 양손 약지와 중지를 함께 사용합니다. 눈 안쪽에서 시작해서 눈 아래를 지나 눈꼬리로 다시 눈 위를 지나 눈 안쪽으로 돌아오는 원을 그립니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0회 반복합니다. 이 모든 마사지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압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림프의 흐름을 따라 노폐물을 바깥으로 빼내고
영양분을 안으로 밀어 넣는다는 느낌으로 마사지해야 합니다. 6번째 단계 5분간 그대로 둡니다. 마사지가 끝나면 바로 씻어내지 마십시오. 눈가에 남아있는 바나나의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5분 정도 그냥 편안하게 앉아 계시거나 다른 부위 세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 5분 동안 바나나의 루테인과 비타민이 피부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7번째 단계 미지근한 물로 헹궈냅니다. 5분이 지나면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로 눈가를 깨끗하게 헹궈냅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찬물은 모공을 급격히 닫아서 노폐물이 배출되지 못합니다.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손에 물을 받아서 눈가를 부드럽게 어프어프 헹궈주세요. 비누나 세안제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바나나 성분 자체가 천연 세정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로만 여러 번 헹궈내면 깨끗하게 제거됩니다. 8번째 단계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수건으로 눈가를 박박 문지르는 것은 애써 관리한 피부를 망치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깨끗하고 부드러운 수건, 가능하면 면 소재나 극세사 소재의 수건으로 눈가를 지그시 눌러 물기만 제거해 주십시오. 절대로 문지르지 마시고 톡톡 두드리듯이 물기를 흡수시키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9번째 단계 아몬드 오일로 마무리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몬드 오일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서 눈가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아몬드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해서 바나나 껍질로 공급한 영양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또한 눈가에 부족한 유분을 보충해 주어 하루 종일 촉촉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아몬드 오일이 없다면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연 오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루에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매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하루 걸러 하루씩 하시면 됩니다. 눈가 피부도 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면 오히려 과영양 상태가 되어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준함이 핵심입니다. 일주일에 3번, 석 달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뒤 당신은 거울 속에서 눈가가 촉촉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달 뒤 주변 사람들이 요즘 피부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먼저 알아볼 것입니다. 석 달 뒤 당신은 사진 찍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즐거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이 마사지를 할 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주의사항과 이 마사지의 효과를 하늘과 땅 차이로 만드는 결정적인 생활 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의 부엌에 잠자고 있던 바나나 껍질을 황금 영양 캡슐로 만드는 9단계 비법을 배웠습니다. 아마 당장 오늘 아침부터 따라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할 때 무심코 저지르기 쉬운 그러나 눈과 피부를 망가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수는 바로 욕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겪었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63세 한 환자분께서 한 달 전에 제게 진료를 받고 이 바나나 껍질 마사지 비법을 배워 가셨습니다. 그런데 2주 뒤 눈가가 온통 붉어지고 작은 뾰루지 같은 것이 올라왔다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여쭤봤죠. 아니, 대체 어떻게 하셨기에 눈과 피부가 이렇게 뒤집어졌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아주 억울하다는 듯이 말씀하시더군요. 원장님이 시키신 대로 바나나 껍질로 매일 마사지했지요. 이왕 하는 거 효과 좀 빨리 보려고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그것도 10분씩 꼼꼼하게 했습니다. 바나나도 1개를 다 써서 눈가에 듬뿍 발랐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뒷목을 잡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손가락 2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이면 충분합니다. 바나나 껍질은 영양분이 아주 고농축된 재료입니다. 이것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바르면 눈과 피부가 다 소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눈가 피부는 얇습니다. 이 얇은 피부가 과도한 영양분을 흡수하려고 하면 오히려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루에 2번씩 마사지를 하면 눈과 피부에 과도한 자극이 가해집니다. 아무리 부드럽게 한다고 해도 하루에 2번 문지르면 피부는 손상됩니다. 더구나 바나나 한 개를 다 쓴다는 것은 눈가에 두꺼운 바나나 이불을 덮어 놓은 것과 같습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바나나 이불을 두껍게 덮어 놓으니 모공이 막혀서 트러블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바나나 껍질 마사지는 일주일에 3번, 많아도 4번이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번 이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나나 껍질은 손가락 2마디 크기, 많아도 3마디 크기면 충분합니다. 모든 것은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함이 최고입니다. 2번째 실수는 힘입니다. 주름을 펴겠다는 일념으로 눈가를 빨래하듯이 팍팍 문지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피부를 다리미로 미는 것이 아니라 사포로 긁어내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우리 눈가 피부는 0.5mm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얇은 종이보다도 얇습니다. 이렇게 얇은 피부를 강하게 문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벗겨지고 피부 속 콜라겐 섬유가 끊어지고 모세혈관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눈가는 더 건조해지고 주름은 더 깊어지고 심지어 빨갛게 충혈되기까지 합니다. 주름을 없애려다가 오히려 더 만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은 바나나 껍질로 열심히 마사지를 했는데 눈가가 빨개지고 따가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피부 표면에 미세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여쭤보니 주름을 확실히 펴야 할 것 같아서 힘을 좀 줘서 문질렀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마사지는 압력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깃털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아기 볼을 쓰다듬듯이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약지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지는 힘이 약해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압력만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사지 후에 눈가가 빨개지거나 따갑다면 그것은 힘을 너무 많이 준 것입니다. 즉시 중단하고 이틀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는 더 부드럽게 하십시오. 3번째 실수는 무시입니다. 바나나는 자연에서 온 훌륭한 재료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100%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과일이나 라텍스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바나나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차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키위, 아보카도, 밤 등에 알레르기가 있으면 바나나에도 반응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라텍스 장갑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바나나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가에 바르기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보셔야 합니다. 팔 안쪽 연한 살에 바나나 껍질을 문지르고 30분 정도 기다려 보십시오. 만약 가렵거나 빨개지거나 두드러기가 생기면 알레르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절대 눈가에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눈가는 피부가 얇고 예민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훨씬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눈이 퉁퉁 붓고 눈물이 나고 심지어 시야가 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확인 절차를 무시했다가 큰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나나 껍질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양분이 아까워서 씻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가 피부에 오래 남아 있으면 산화되고 변질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에 당분이 남아 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5분 후에는 깨끗이 씻어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알려드린 이 3가지 욕심, 힘, 무시.
이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나나 껍질이 여러분의 눈가에 진정한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하는 동안 절대 눈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눈가 마사지는 눈두덩이와 눈 아래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실수로 바나나 성분이 눈 안으로 들어가면 따갑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들어갔다면 즉시 흐르는 물로 눈을 씻어내십시오. 자, 이제 위험한 함정들을 모두 피했으니 바나나 껍질의 효과를 날개 돋친 듯이 높여줄 5가지 황금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볼 시간입니다. 여러분, 바나나 껍질 마사지는 분명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가를 빠진 독이 아닌 마르지 않는 샘물로 만들어줄 5가지 황금 생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은 바나나 껍질의 효과를 몇 배나 증폭시켜 당신의 눈과 노화 시계를 완전히 멈춰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64세 한 여성 환자분을 통해 확실하게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분은 바나나 껍질 마사지를 열심히 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도 별 효과가 없다며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생활 습관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물은 거의 마시지 않고 커피만 하루에 5잔씩 드셨고 밤 늦게까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다가 잠들기 일쑤였으며 낮에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의 눈가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사막과 같습니다. 사막에 바나나 껍질 한 조각 놓는다고 오아시스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먼저 생활 습관부터 오아시스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께 5가지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첫째, 눈가 세포에 물 공급하기입니다. 하루에 물을 최소한 8잔은 드셔야 합니다. 물은 우리 피부 세포를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눈가는 피지선이 적어서 수분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체내 수분 공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좋은 아이크림을 바르는 것은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지만 물을 마시는 것은 뿌리에 직접 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1잔, 아침 식사 후 1잔, 오전 중에 1잔, 점심 식사 후 1잔, 오후에 2잔, 저녁 식사 후 1잔, 잠들기 1시간 전에 1잔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8잔이 됩니다. 단,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는 이뇨 작용이 있어서 오히려 체내 수분을 빼앗아 갑니다. 물 섭취량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면 눈과 피부가 안쪽에서부터 통통하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물만 열심히 마셨는데도 눈가 잔주름이 많이 옅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황금 재생 시간에 잠들기입니다. 우리 피부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세포를 재생합니다. 이 시간을 성장 호르몬 분비 시간이라고 합니다.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가 정점입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잠들면 피부는 회복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눈가는 하루에 15,000번 깜빡이면서 손상을 입습니다. 이 손상을 밤에 회복해야 하는데 늦게 자면 회복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게다가 잠이 부족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깁니다.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기 때문입니다. 늦어도 밤 11시 이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끄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눈을 피로하게 만들어 눈과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게 하고 실내 온도는 18에서 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질의 수면은 어떤 아이크림보다 강력한 눈가 회복제입니다. 셋째, 자외선으로부터 눈가 지키기입니다. 자외선은 눈가 주름의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을 파괴하고 엘라스틴을 끊어버리고 멜라닌 색소를 침착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피부 노화의 80%는 자외선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바나나 껍질로 열심히 관리해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외출하는 것은 갑옷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눈가는 피부가 얇아서 자외선 손상이 더 심합니다. 흐린 날에도 겨울에도 잠깐 집 앞에 나갈 때도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하고 창문을 통과합니다. 날씨와 계절에 상관없이 항상 존재합니다. 눈가 전용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반 자외선 차단제는 눈가에 바르면 눈에 들어가 따가울 수 있습니다. SPF 30 이상, PA+3 이상 제품을 선택하시고 두세 시간마다 덧발라 주십시오. 그리고 선글라스도 착용하십시오. 눈을 찡그리는 습관이 눈가 주름을 더 깊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선글라스는 UV400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자외선을 99% 이상 차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넷째, 눈가가 좋아하는 음식 먹기입니다. 눈가에 좋은 영양분은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먼저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콜라겐은 우리 몸에서 직접 만들어지는데 이때 비타민C가 꼭 필요합니다. 귤, 오렌지, 레몬 같은 감귤류,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을 매일 드십시오. 다음은 비타민 A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비타민 A는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합니다. 당근, 고구마, 시금치, 케일 같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중요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 같은 등푸른 생선, 호두, 아마씨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은 생선을 드시고 매일 호두 한 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단백질도 충분히 섭취하셔야 합니다.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닭가슴살, 계란, 두부, 콩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드십시오. 특히 돼지 껍데기나 닭발, 족발 같은 음식에는 콜라겐이 직접 들어 있어서 더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은 당화 작용을 일으켜 콜라겐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AGEs 최종당화산물이라고 하는데 주름을 가속화시킵니다. 탄산음료, 케이크, 과자, 흰빵, 흰 쌀밥 같은 음식은 가능한 줄이십시오. 술과 담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혈관을 수축시켜 눈가에 영양과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혈액순환 촉진하기입니다. 눈가 피부세포는 혈액을 통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혈액순환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먹어도 눈가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은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걷기만 해도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 D 합성도 되고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되어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이 어렵다면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하십시오. 목과 어깨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눈가로 가는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목과 어깨가 뭉치면 머리로 가는 혈관이 압박을 받아서 눈가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잠들기 전에 목과 어깨를 5분 정도 주물러 주는 것만으로도 다음날 아침 눈가가 훨씬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눈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눈을 감았다 떴다를 천천히 10회, 눈동자를 위아래로 10회, 좌우로 10회,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시계 방향으로 10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하루 두세 번, 특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본 후에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교직 출신 환자분은 제 숙제를 받고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한 달 뒤 아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만 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눈가에 생기가 돌고 다크서클이 옅어지고 주름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2달 뒤에는 주변 사람들이 무슨 시술 받았어요? 어디 좋은 피부과 있어요? 라고 먼저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진짜 눈가 관리는 눈가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하는 것입니다. 바나나 껍질 마사지에 이 5가지 생활 습관을 더하면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정말로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단순히 눈가가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로 드리고 싶었던 것은 내 손으로 직접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위대한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바나나 껍질로 눈가를 마사지하는 그 10분의 시간은 단순히 피부를 관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하루도 밝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나 자신과 약속하는 시간이며 나는 이대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소중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습니다. 눈가가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집니다. 눈가에 생기가 돌면 인생에도 생기가 돕니다. 주름 때문에 웃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웃지 않으면 인생이 더 주름집니다. 주름은 당신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인생의 훈장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주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름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촉촉하고 밝은 주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름은 더 이상 흉터가 아니라 당신 인생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됩니다. 비싼 화장품과 시술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바로 이 작은 습관과 꾸준함, 그리고 나 자신을 아끼는 그 따뜻한 마음입니다. 매일 아침 바나나를 드실 때 그 껍질을 버리기 전에 잠시 멈춰 서십시오.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이 작은 껍질 하나가 오늘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줄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바로 자기 사랑의 시작입니다. 당신의 눈가는 당신이 살아온 인생의 기록이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예고편입니다. 오늘부터 그 예고편을 더 밝고 환하게 만들어 보십시오. 3달 후 여러분은 거울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미소는 주름 때문에 숨기던 미소가 아니라 주름과 함께 더 아름다워진 진짜 미소일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작은 계기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이 아름다운 약속을 실천하실 분들은 댓글에 나는 빛난다라고 당신의 가슴 벅찬 다짐을 남겨주십시오.